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첫 경주 2세 마필들 간 접전 구도죠. 이번 경주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마필이 마방이 한 3마방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 승부로 선정을 못했는데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세마 경주는 개인적으로 노림수를 가지고 붙어봐야 될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4번 팀 퍼펙트. 주행심사 과정에서 보였던 여유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붙들고 나가요. 붙들고 나가는데 마필이 알아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선행을 장악하고요. 선행 장악한 이후에 결승선까지 단 한 번의 추진도 없어요. 스스로 뛰려는 투지 좋고요. 스피드 좋고, 순발력 말할 것도 없고, 결승선상에서 보였던 여유,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데뷔전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 퍼펙트, 유력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자, 상대 세력으로 바로 옆에 있는 대성 플라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임이 좋죠. 팀 퍼펙트가 1분 02초 8, 물론 여유가 많았습니다만 대성 플라이가 1분 02초 2예요. 역시나 여력이 있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 2달간 아주 장시간 동안 마필의 전력을 다듬었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훈련을 했어요. 대성플라이. 뚜렷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육통 정도가 이제 우측 앞다리 쪽에 있었는데,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랜 기간 동안 2개월간 준비를 하고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입니다. 칼 갈고 나오는 마필이죠. 자, 이 두 마필이 일단은 돋보이는 가운데 4번과 5번 안쪽에 있는 벌마이 몬스터, 이 1조 마방의 최근 시네마 패턴을 보면 주행심사에서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필 가는 대로 뛰어요. 그리고 새벽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사양 관리를 통해서 마필이 데뷔전을 맞으면서 체중이 확 불어나고 그리고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1조의 시네마 성장시키는 패턴, 사양관리는 주행심사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 벌마의 몬스터도 당일 체중이 좀 불어나면서 컨디션이 좋다면 상당히 조심할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마의 몬스터 관심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6번) 하늘만점 기습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주행심사를 7월 8일날 받았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데뷔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 9번 스타대로, 이 스타대로도 03초 1, 타임 자체는 5번이나 4번이나 5번에 비해서 좀 느리지만은 주로가 양호한 주로죠. 그래서 이 타임은 4번이나 5번 타임에 비해서 전혀 밀리는 타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두력도 있고 끈기도 있기 때문에 역시 경쟁력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선행을 하면서 보였던 타임이에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선행 따라가는 전개, 모래를 맞아야 되는 전개가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타대로는 금정이 좀 필요한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크리스톨 히어로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에요. 데뷔전 양호한 주로 해서 1분 02초 3. 타임이 나쁘지 않죠. 편성이 강했습니다. 선두권 공략했다가 직선에서 무너졌는데 크리스톨 히어로가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한결 더 힘이 붙었어요. 데뷔전보다는 더 뛰어준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출발지가 데뷔전보다는 외곽으로 확 밀려있고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앞말이기 때문에 초반 자리 잡는 과정 힘을 소비를 한다면 전개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마 리조이스입니다. 1분 03초로 여유있게 주행심사를 주파했는데요.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입니다. 일단 김영관 마방의 마필들은 이 마방의 타이틀이 경쟁력이죠. 그 정도의 마방이 되는 마방입니다. 이 19조 김영관 소속이라는 이 타이틀의 경쟁력이에요. 자, 주행심사를 치르고 나서 스타에이스라는 4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하면서 상위군이 몰고 가요. 근데 이 상위군 외곽에서 여유를 보이면서 따라갑니다. 이 마필도 7월 8일날 주행심사를 받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력 보강이 이루어져 왔고요. 상위군 외곽에서도 여유를 볼 정도로 힘이 많이 차올랐다. 주목해야 될 마필이죠. 자, 첫 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1경주는 팀 퍼펙트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공들여서 준비를 한 5번과 12번 두 마필 중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공략 대상은 환수가 나와주는 12번이죠. 환수가 나와주는 12번입니다. 5번을 그 다음 순위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공략에 메리트가 있는 1번, 9번, 10번 요런 마필들이 그 다음 순위가 될 텐데 9번만은 모래를 맞고 전개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10번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공략권에서는 이 3두가 조금 더 유력한 공략이 되겠네요. 최종 결정은 현장에서 하겠습니다만 강도를 올릴지 여부도요. 현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2경주입니다. 자, 이번 2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은 5번 스프릿파이터 1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이번 경주가 두 번째인데 데뷔전을 치르고 그름이 확 좋아졌어요. 제가 1경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주행심사보다는 데뷔전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름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필도 데뷔전 체중이 무려 33kg이 불어난 가운데 주행심사보다는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온 마필 가운데 한두예요. 이렇게 체중이 많이 불어나면 솔직히 공략이 좀 끓여지는 게 사실인데 최근 1조 마방은 안 그렇다. 다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스프릿파이터 데뷔전보다는 더 좋아졌습니다.
닥터레오라는 마필 이미 6등급에서 입상을 했어요. 근데 이 닥터레오와 병합하는 과정에서 닥터레오를 이깁니다. 이기고 다녀요. 힘이 많이 차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입상 전적이 있는 마필을 상대로 스프릿파이터는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한 입상권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안쪽에 해랑이슬, 브레이브 캡틴. 해랑이슬은 이미 현등급 입상 전적이 있는 마필입니다. 바로 데뷔전 선입견에서 끈기를 보이면서 입상을 해낸 바 있습니다. 이때 맞붙었던 상대들이 만만한 편성이 아니에요. 남의 미소, 아리온킨, 하마, 해랑이슬이 이겼던 마필들이 다 만만치 않은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도 편성이 만만치 않아요. 순위권을 맴돌며 아쉬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잘 뛰자 그 다음 순위에는 인기 1위로 올라섰는데 3위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경주 내용이나 상대 마필들의 전력을 감안할 때 나쁘지 않은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1번 게이트네요.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요인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마필이죠. 2번 브레이브 캡틴. 입상은 없습니다만 4위, 3위, 3위. 타임도 안정적이고 스타트 능력 있고요. 13초 후반대입니다만 13초대에 초반 200 기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해랑이슬보다 빠르죠. 해랑이슬보다는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출발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신윤섭 기수가 또 몰고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댕동영 기수의 능력이라면 해랑이슬보다는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브레이브 캡틴 직전 외곽 아쉬웠습니다. 이번엔 출발지가 내려왔습니다. 김동영 기수가 이런 찬스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브레이브 캡틴이 그동안 보여왔던 경주력도 이번 경주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섭니다. 1번과 2번 안쪽에 있는 1, 2번이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스프릿파이트를 중심에 놓고 1, 2번만 공략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7번, 8번, 9번이에요. 7번 영광의 함성. 영광의 함성하고 영광의 터치 4조에서 동반 출전한 두 마필이 다 가능성 있죠. 인기는 9번이 더 모으겠습니다만 실속은 7번이 챙길 수 있습니다. 9번의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이미 현등급 입상 전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또 김혜선이라는 아주 멋진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영광의 터치는 이번 경주 액면보다는 조금 더 거품이 실린 인기가 예상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여기도 16기수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기승을 해봤던 마필이고 형분 입상 전적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광의 터치보다는 좀 주목을 덜 받아요. 근데 훈련 과정에서 두 마필이 병합 훈련을 하면서 이번 경주를 데뷔를 했습니다. 영광의 함성이 조금 더 여유가 있더라. 발놀림이 좀 더 부드럽더라. 영광의 함성이 이번에는 최소한 영광의 터치는 이겨줄 수 있는 걸음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함성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모을 필요가 있겠고요. 해운대 스타는 오랜 동안 쉬었다 나옵니다. 지난해 11월달 뛰고 쉬었다가 나오는 마필인데 재검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순발력이 좀 더 보완이 되었더라. 그래서 기습이 가능한 마필로서 역시 다코스 역할 가능하다. 7번과 8번 9번보다는 7번과 8번의 이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풀어갈 수 있는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경주를 정리하면 데뷔전보다 한결 좋아졌다. 닥터레오를 이기고 다닌다 라고 말씀드렸던 5번 스프릿파이터 중심에 놓고 안쪽에서 빨리 붙어줄 수 있는 2번, 그동안 경주 내용이 좋았던 1번,
이 마필들이 일단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도전 세력 중에서는 7번가 또는 기습이 가능한 8번 다코스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경주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3경주입니다. 금요 첫 번째 선택 적중 유력 적중 자신 강하게 적중을 한번 기대하면서 풀어볼 수 있는 경주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는 2강의 전력이 일단 돋보이죠. 3번 마하트보 직전 3위를 차지했고요. 5번 원더풀 원 3위를 차지했고 4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에요. 순발력과 스피드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하트보와 원더풀 가운데 한두는 삭제할 겁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고 삭제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두 마필 가운데 한두를 삭제하고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강하게 읽어줘야 될 마필은 실전 경험치르고 확 좋아진 9번 용비 천왕 인기가 안 실릴 마필입니다. 다코스 그리고 인기가 실릴 마필 중에서는 넘버원 픽 요 마필이 7월달 실전 경험 있는 마필인데 늦발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해요. 그리고 재검 받고 나옵니다. 순발력이 한결 안정된 모습으로 재검을 받아요. 시종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날 실전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입연 가능한 마필들로서는 그레이트 보이, 판타스틱 드림 이런 마필들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3경주 첫 번째 선택 3번, 5번 두 마필 가운데 한두를 삭제하고 자신감 있게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경주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4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 5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제 정문 스펙터 4월달 뛰고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 재검 과정에서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재검 시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백 이전의 어떤 기량을 감안할 때 정문 스펙트는 인기마로서의 역할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강력한 상대로 카론 투데이가 꼽히는데 직전 1200 우승하는 타임이 1분 14초 9 상당히 훌륭합니다. 주행심사도 1분 01초 9 좋은 타임으로 끊었어요. 작년에 이 마필이 주행심사 때 그리고 데뷔전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하고는 공백을 거치면서 약 9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공백을 거치면서 확 달라졌어요.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
이 마방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으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만큼 좋은 마필들을 많이 골라와요. 김영관 조교사가. 마필 보는 안목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사양갈지도 아주 좋고요. 능력을 키워내는 그런 기량도 잘 갖춰진 좋은 마방이에요. 그런데 자, 이 마필이 직전 우승하는 과정을 보면 선행을 나섰는데 이게 순발력이 좋은 모습으로 선행을 나선 게 아니라 늑발을 했습니다. 늑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출발이 주춤했어요. 발주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밀고 나와서 선행이에요. 밀고 나와서 선행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이번 경주 카론투데이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마필이 항상 늑발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주춤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이날은 스타트가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이날은 주춤했어요. 그래서 출발에 기복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주춤한다면 6등급하고 5등급은 틀리거든요. 카론투데이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론투데이가 삐끗할 경우에 퍼플망고 힘있는 마필이에요. 달에 홀린 광대 스피드가 호전되고 투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투지 상승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달에 홀린 광대 다코스 조심할 필요 있고요. 8번 동남인어는 어느정도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김현성 카드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김현성 기수와 호흡을 맞췄던 이날 경주에서 보였던 경주력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날 동남인어 순발력도 나쁘지 않았고 선입견에서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염두에 둬야 되겠고 9번 화랑스카이 타임상으로는 상당히 위력적인 타임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물론 포화주루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1개 내지는 2개 타임이 플러스 된다면 한 15초 14초 후반대나 15초 그 정도의 타임으로 읽어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화랑스카이 타임상으로는 경쟁력이 충분해요. 근데 너무 늦게 올라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가능권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공백 있는 정문 스펙트가 공백을 거치면서도 지금 제공 과정에서 모습이 너무 좋다. 4번이 강력하다. 그런데 발주 기복 이게 관건이에요. 정상적인 발주가 이루어진다면 선행가고 따라가면서 그대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복을 볼 경우에 삐끗할 경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마필은 8번 동남인어 5번 퍼플망고 이 두 마필이 일단 눈에 들어오고요. 상태 많이 올라온 7번 달에 홀린 광대까지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9번 화랑스카이는 좀 늦게 올라오는 단점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경주는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부산 5경주는 5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제가 3경주는 적중이 유력한 자신 있는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5경주는 금요 두 번째 선택이고요. 여기서 환수가 큰 배당이 좀 크게 나와주는 그러한 경주를 한번 삼아볼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는 고한수. 아무래도 확률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일단 스쳐도 중배당이다. 이번 경주는. 자, 서두가 좀 장황했는데요. 자, 주인공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주력으로 가져갈 마필은 남양 볼트가 일단 유력합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남양 볼트는 일단 기본이고요. 자, 알파하트 공략 대상 가운데 역시 다크호스죠. 직전 경주 출전이 제외되면서 이제 마치 이상으로 출전이 제외됐어요. 다리 쪽에 평골절의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이후에 외부 휴양을 다녀옵니다. 한 달간 단기 외부 휴양을 다녀왔고 현재는 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평골절 제거 수술은 딱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뼈조각 살짝 부러진 거는 영향을 안 미칠 때가 많고 마필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경주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죠.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관절경이나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했겠죠. 자, 어쨌든 알파하트는 공략 대상이다. 큰 완수를 안겨줄 마필 가운데 한두. 그리고 히어로제이도 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가능권이고요. 필그림 역시 다크호스입니다. 적임기수가 고삐를 잡았죠. 최근 필그림의 가장 최근 입상을 함께 했던 기수가 박재희 기수예요. 물론 그때는 단거리였습니다만 자, 어쨌든 필그림도 힘있는 마필이고 종반 역전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공략권이 될 거예요. 이번 경주. 이번 5경주는 두 번째 선택입니다. 5라운드 두 번째 선택. 큰 완수. 배당을 노리면서 스쳐도 중배당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6경주 혼합 4등급 16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 로드 투 글로리. 직접 원더풀 보브캣하고 이제 같은 경주였는데 머리 차이의 접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드 투 글로리가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근성도 있고 이번 경주도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것이 유력하죠. 기수도 좀 보강이 이루어졌고 적임 기수입니다. 로드 투 글로리 앞에 가서 한 바퀴 도는 그림 충분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안쪽에 있는 1번 원더풀 보브캣도 가능권입니다만 직전 뭐 우승 후보인 로드 투 글로리하고 머리 차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1번 게이트입니다. 경쟁력은 충분하죠. 다만 이 마필은 안 될 때 보면은 너무 기복이 심하다 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 선두권으로 넘어올 마필들이 많습니다. 직전과 같은 이런 전개가 이번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주 높다. 뒤로 좀 밀릴 거예요. 이날처럼 바닥에서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녹록한 레이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매력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레이트 1은 직전 1800에서 나름 올라오는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경쟁력 있습니다만 이 원더풀 보브캣하고 그레이트 1하고 흥미에서 같은 포지션에 있다. 그레이트 1이 원더풀 보브캣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복병으로서의 가치 그렇게 높지 않다. 뭐 복병도 큰 복병도 아니고 인기 순위 한 5, 6위권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창대로, 자 창창대로가 김혜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선임력 좋고요, 힘도 있고, 이 마필 잘 뛸 때 보면 근성도 대단하고 주폭신장력, 파워감, 모든 면에서 경주마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창창대로 KLA컵, 코리안 더비, 3세마 대상 경주에 연이어 출전시킬 정도로 마방에서도 이 마필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올 때마다 바닥을 치긴 했습니다만 일반 경주에서는 또 바로 3위로 올라왔죠.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이 마필은 뭐 지세라든지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여지가 많다, 성장 여지가 많은 마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창창대로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 공략권은 좀 안고 갈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해버 굿데이가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여준 경주력은 만만치 않아요. 여기 또 김혜성 기수의 신랑이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김혜성 기수와 박재희 기수 또 양동작전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해버 굿데이도 최근 뛴 경주력이라면 저는 충분히 한번 가능한데, 자 윤영석 기수에서 보강이 이루어졌죠. 그런 만큼 이때보다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재밌죠. 선임력 갖추고 있고 근성도 있습니다. 원더풀 보브캣보다는 일단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강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버 굿데이는 누림수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마필이다. 담양의 신도 3세마로서 개인적인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지켜봐야죠. 1600은 천마서 용마필 가지고 재미를 좀 많이 봤습니다. 3복 복승까지. 개인적으로는 이 마필 좋아라는, 고마워하는 마필입니다만, 근데 뭐 최근 두 번의 경주 바닥도 쳤고 이번에도 편성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네요. 기성기수의 어떤 호흡적인 측면을 높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 마필은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로켓소리, 로켓소리의 최근 경주력이 안정적이에요. 5세만데 뭐 그럼이 크게 늘어날 시점은 지났습니다만 이 마필이 최근에서야 5월달에 이제 첫 승이에요. 데뷔 이후에 5세에 첫 승을 읽어냈고 그 이후에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장하지는 않겠지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로켓소리는 당분간은 관심이 필요한 마필이다. 작전 구사하기도 좋아요. 순발력도 있고 스피드가 있고 근성도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로드 투 골로리가 쭉 치고 나가겠습니다만 로켓소리가 외곽에서 빠르게 붙어가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는 그 뒷선을 따라가면서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 나와줍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정리합니다. 로드 투 골로리
로드 투 글로리, 로켓소리, 창창대로. 일단 이 두 마필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도전 세력으로 7번 Have a good day. 뭐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요 부산 7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 베스트 초이스입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 (7라운드) 자, 이번 7라운드를 베스트 초이스로 가져가는 이유, 일단 믿음직한 축이 서 있습니다. 백투 더 레전드. 공략의 중심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기대만큼의 환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백투 더 레전드. 직전 경주 우승을 거뒀는데요. 지금 이 마필 최근 4등급에서 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입상, 우승, 선입, 뭐 후미에서 이제 따라와서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추입 타이밍을 가져갔고 입상을 했고요. 이날은 아예 밀고 선두권 장악하고 여유를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2.5가 올라갔습니다만 체구가 그렇게 작은 마필이 아니고 밸런스도 부드럽기 때문에 극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후차권에서 달릴레오 많은 주목을 받겠죠. 원더풀 파일, 원더풀 어필, 이런 마필들이 주목을 받을 텐데 지금 제가 거론했던 3두 가운데 딱 한두만 남겨둘 예정입니다. 그 한두 남겨두는 마필은 원더풀 어필만 남겨두겠습니다. 마체가 얇은 앞말입니다만 이 원더풀 어필은 투지나 근성이 워낙 좋아요. 앞말답지 않은 강단이 대단한 마필입니다. 1800, 이 마필 1800 저는 나쁘지 않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날 경주 내용을 차분하게 살펴보면 충분히 1800도 소화할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고요. 반면 원더풀 파일은 기복을 좀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날 우승하는 모습 보면은 4등급에서도 빠른 적응이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인데 의외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입니다. 1800에서 나름 경험도 있고 좋은 성과도 끌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느낌이 강하다. 마방 타이틀이 경쟁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더풀 파일의 경쟁력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 등급 편성에서는. 그래서 직전 승급전 이 마필의 순위가 현 주소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고요. 11번 달릴레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이 51.5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면으로는 이 마필 승급전도 재밌겠다. 그래서 지금 팔립니다.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외곽 불리함을 극복을 해야 돼요. 이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는 게 저는 이 부담 중량 내려온 것만큼 힘겨울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상쇄돼요. 이 부담 중량 2점이 요것 때문에 싹 보이지가 않아요. 2점이. 그래서 달릴레오도 인기의 마로서 역할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 인기 마필들을 정리하고 이번 경주 10번 백투 더 레전드를 놓고
7라운드를 최고의 선택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적중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요 마지막 경주,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추천 경주로 넘어갑니다. 8라운드 마지막 선택입니다. 자, 라스트 초이스 먼저 주목해야 될 마필은 6번 한강 세이버죠. 한강 세이버 누구나 알고 있는 축입니다. 한강 세이버 이번 경주가 승급전 상대도 강해졌고 만만치 않습니다만 직전 경주의 기량을 감안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적정거리는 1200이고요. 부담 중량 53입니다. 이 정도 여건이면 한강 세이버는 그냥 와야죠. 자, 한강 세이버 믿고 갑니다. 관건은 이제 남은 한 자리예요. 남은 한 자리가 관건인데, 자, 인기를 모을 8번 헬로윈 파티, 11번 남도킨, 이런 마필 공략을 위해서 추천으로 잡지는 않았거든요. 마지막 선택을 하는 이유, 헬로윈 파티의 기량이 지금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남도킨의 직전 경주력도 어마무시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복병권이 많습니다. 에이스킬러, 영천 솔레미오 둘 다 기습 가능하고 역습 가능하고 위너스타임, BK룩스, 골든, 지금 한강 세이버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다 재밌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 외곽의 원더풀 페이거까지 김혜선이 굿비를 잡고 있는 원더풀 페이거까지 가능권이다.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기대치가 높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8라운드 6 한강 세이버는 강축, 여기에 8번이나 11번보다는 제가 거론해드렸던 1번, 2번 영천 솔레미오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3번, 4번, 여기에 9번, 이런 마필들 가운데 주인공 고르고 압축해서 마지막 선택으로 붙어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 경마 붙어볼 만한 경주가 좀 많이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3라운드 적중 유력한, 적중에 좀 자신 있는 경주. 5라운드 반대로 아주 화끈한 환수, 스쳐도 중배당. 7라운드 메인, 그리고 8라운드는 마지막 선택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제주는 현장에서 현지와 소통하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금요 준비된 경주 다 살펴봤습니다. 금요 선택과 집중,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더 보완할 거 보완해서 내일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좋은 결과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들 팬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